여러분 3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현희 씨. 여기 미래 수업 하면서 배웠는데 전기차 일단 전기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바이오 이렇게 3대 먹거리 아니에요? 역시 엘리트. 이현희 씨가 이 미래 수업에서 GPA 4.5 만점이에요. 맞아요. 이를 증명하듯이 바이오헬스 산업이 실제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반도체 시장이 5천억 달러 수준인데 2025년에 6천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산업을 한번 볼까요?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 규모가 2018년에 이미 3조 1,200달러고요. 2025년엔 약 4조 달러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 산업 보여주려고 그래프가 확대됐어. 얼마나 그 낮고 높으면은. 반도체가 산업이 진짜 크다고 생각했는데 바이오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다. 시장성이 크다는 거,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싱클레어 교수가 말한 150세 시대가 오느냐. 이거는 이 숫자로 그래프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령자 현황이거든요. 뭐 갑자기 표를 저 120이 122세가 제일 높은 나이였어요? 너무 아웃라이어가 한 명 계시는데. 내버린. 바로 보고 이제 표를 이해하시겠죠. 이 점들이 최고령자 나이를 표시한 건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눈에 확 띄는 122세, 잔 칼망이라는 역대 최고령자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최고령자의 나이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평균 수명 120세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평균이 120세도 난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진짜. 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안네 리세 키에르는 2030년에 DNA 생체 시계를 발견한 유전학자 스티브 호바스 교수는 2050년에 그리고 장수 유전자를 발견한 분자생물학자 구아렌테 교수는 2070년에 120세 시대가 열린다고 내다보았습니다. 2030년은 금방이잖아. 근데 진짜 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9년? 사실 70년도 그래봤자 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런 질문 좀 약간 좀 이 미래 수업에 좀 많이 떨어지지만 저분들 그 타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급한 질문. 이분들의 타율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 분의 타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 120세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영생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영생이 가능하다. 아니 이승에서의 영생이요? 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레이 커즈와이. 네, 맞습니다.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의 주장인데요. 지금처럼 생명공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2045년이 도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45년이면 얼마 안 커즈와일이 97세가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 100알 정도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이건 좀 허황된 얘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레이 커즈와일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소개해드리면 좋아요. 스캐너, 전자피아노, 네, 책 읽어주는 기계, 아이폰의 음성인식 기능 등을 발명해서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라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인터넷 웹 검색, 3D 프린터, 그리고 컴퓨터가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길 것이다 등과 같은 과학적인 미래 예측 적중률이 무려 86%에 달하는 타율이 너무 미래학자입니다. 커스와일 형님한테 겁니다. 근데 기대를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좀 모순적인 건 네. 이분이 이제 영생을 이제 추구하시는데 그 성이 약간 독일어거든요. 사실 코츠와일. 코츠와일 사실 무슨 뜻이냐면은 짧은 시간. 짧은 뜻이거든요. 되게 역설적이다 그렇게 들으니까. 네, 그래서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하는 석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이 레이 커즈와일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략 65세 정도가 건강 수명인데요. 그런데 2002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평균 수명은 80.2세에서 82.7세로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67.5세에서 64.4세로 오히려 줄어든 거 보이시죠? 왜요? 너무 아이러니한데 요즘. 그 연명 기간이 길어졌나 보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거는 건강 수명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생애 후반부에 의학의 힘에 의존해서 이제 연명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 해답이 바로 노화 연구에 있습니다. 노화요? 그래서 IT 기업에서 그 노화 연구나 이런 거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네, 우리가 노화가 나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미국 스탠포드의 연구진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는 일생 가운데 크게 세 차례 크게 늙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전체 저요, 저 몸이요? 알아요. 저 둘째를 출산하고 출산하고. 그냥 체력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둘째를 출산하니까 이렇게 떨어졌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신, 출산. 그 중에 한 번은 의외로 되게 어린 나이일 것 같아요. 어? 키 크는 거 멈췄을 때 꺾일 것 같아요. 그렇겠다. 성장만 다 그것도 있대요. 뇌가 이미 22살부터 노화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얘 일찍 빨리 네, 느는 뇌 노화가 빨라? 어쩐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그때부터 내 노래인데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네, 언제예요? 바로 34세, 60세, 그리고 78세입니다. 저게 만으로 따지는 나이. 그렇습니다. 아 조급해지셨네요 많이. 김수찬 씨는 아직 한 번도 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안 늙었네요 저는. 그러네. 아직 팔팔합니다. 우와. 와 저렇게 되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나이 때 늙는 거예요? 네, 그래프를 보면 노화 촉진의 시기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실 텐데요. 신기하다. 연구진들이 18세에서 95세에 이르는 4,263명의 혈액에서 혈장 단백질을 분석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단백질의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 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서서히 늙어간다는 노화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조금씩 늙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어제 저는 다르고 이 오늘 맞아, 다르고. 맞아. 그래프가 약간 신뢰가 가는 게 34살 이게 만 나이일 테니까 한 36쯤인 거잖아요. 그때쯤부터 급격하게 술이 안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음을 한 다음 날 잘 안 깨요. 그 전에는 막 숙취도 없고 막 그럼. 이러셨는데. 근데 막 한 점심 때까지 안 깨더니 그 다음에는 한 오후 4시까지 안 깨고 이게 좀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이런 가설들이 있는 거 보면 우리 몸 속에 노화의 유전자가 또 따로 존재를 하는 건가요? 네, 과연 노화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우리 몸에 노화 유전자 같은 게 있어서 우리 몸이 미리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필연적으로 늙어가게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노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포 수준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노화 과정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체가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세포 내에 유전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세포가 분열을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손상이 쌓이게 되고 우리 몸에 그러한 손상이 축적되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최근에 급진전되고 있는 장수 유전자의 발견이라든지 텔로머라이저의 발견,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믿어왔던 노화는 필연적이고 비가역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어쩌면 가능할 수 우와, 신기하다. 있겠다라고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말이 놀라운 게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젊은 세포로 되돌린다는 게 리와인드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 뭐 수명이 계속 연장된다, 과학이 발전해서 오래 산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들어왔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젊음을 유지한 채로 오래 사는 시대가 온다 이거네요. 그게 너무 놀랍다. 네, 2016년 1월에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생후 3개월 된 어린 쥐와 23개월 된 늙은 쥐의 혈액을 서로 교환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늙은 쥐가 다시 젊은 쥐의 상태를 회복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혹시 젊은 쥐가 노화가 확 진행되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도 됐습니다. 그렇게도 됐어요? 네. 이게 섞인 거네요. 그러면 그럼 피가 문제인가? 어머 어떡해. 나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았어 지금.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사실은 이런 개체 결합 실험은
참 인류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어서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명체를 연결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실험들을 아주 많이 오래전부터 했어요? 해왔는데 네. 개체결합은 살아있는 채로 두 생명체의 그 오관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실험은 그 직접 그 조직을 연결시키지 않고 혈관만 이어 붙였는데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 인간에게는 증명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매혈이 합법이어서 그 시행을 저기 비즈니스로 하는 엠브로시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How far would you go to look and feel younger? Scientists may have found a real fountain of youth. We're a company interested in making you young again. But they charged their test subjects, didn't publish their results, and didn't even include a control group. If it doesn't work, we need to know about it, right? And if people are having side effects, we need to know about it. If it does work, of course, we need to know about that too. It's like we have identical twins, but one twin is 75 and another twin is 20 years old. So that's what we can do in the laboratory. For people who are not genetically matched, so that's again a warning to people, just do not do weird stuff and inject yourself with somebody else's body fluid. You don't even know what is being put into you. 미국 FDA에서 네. 그러한 실험이 아직 인간에게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암암리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약에 내가 60살이 됐는데 내 몸 안에 어떤 20살의 피나 그 성분이 돌고 있다면 내 나이는 정말 그냥 출생 연도에 지나지 않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나이 네. 숫자예요, 숫자. 우리 몸 안에 발생하는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시키지 않더라도 이것을 더 이상 악성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마치 고혈압과 당뇨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인류의 건강 수명을 지켜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그러한 연구를 시도한 것인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우와 계속 이러면서 듣고 있을 정도로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혹시 이것도 성공을 하셨나요, 교수님? 네,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대장암 세포를 다시 정상 대장 세포로 되돌리는데 첫 번째 실험을 성공하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닌 정상세포로 전환하는 새로운 암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삼성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실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전환하는 과정도 밝혀냈습니다. 근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제 저희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노화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영노화 연구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저희가 시도한 것인데요. 생각보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젊은 세포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화되어서 이렇게 노화된 세포가 되고 나면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주변에 분비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러한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기 위한 영노화 연구의 시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되었지만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계속 분열을 반복하는 암세포 상태로 쉽게 변질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는 노화에 관련된 세포 내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포 내에 이 노화에 이르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모두 탐색해서 마치 우리가 미지의 새로운 기술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새로운 길을 경로를 탐색하듯이 이 세포 내의 분자 회로를
탐색을 해서 과연 어떠한 분자 스위치를 조절하면 암 발생을 억제하면서 안전하게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탐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PDK1이라는 새로운 분자 스위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DK1을 억제하였더니 억제제를 노화된 투여하니까? 세포가 이 PDK1 억제로 인해서 다시 안전하게 젊고 건강한 세포 상태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암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노화세포를 정상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종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을 해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세포 노화를 다시 역행해서 젊은 세포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줄기세포를 만드는 리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그 연구의 결과를 응용하려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화가 끝난 세포를 다시 리프로그래밍해서 줄기세포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4가지 단백질 인자들을 활용해서 노화된 세포도 마찬가지로 다시 젊고 활력 있는 세포 상태로 되돌려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칫하면 그것이 암세포로 변질되는 큰 위험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부작용이 있을 수 와, 이 어려운 걸 해냈어요. 그 진짜 내년에는 꼭 스웨덴에서 네, 노벨상 네, 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그치, 이게 그때 저 농담이 모른 척 아니라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 인체 실험에 아니 뭐 최종 단계까지도 아니고 인체 실험에 거의 1단계 정도만 하시더라도 스톡홀름 가시겠네요. 거기까지는 스톡홀름인가?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화나 암화 같은 생명 현상들은 우리가 소우주라고 불릴 만큼 복잡한 세포 내의 그런 분자 네트워크의 변형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물학 실험들은 복잡한 생명 현상의 한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 현상 전체를 바라보는 시스템 생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편적인 지식들을 모아서 세포 내에 분자 회로도를 만들고 그것을 수학 모델로 정량화한 다음에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세포 내에 다양한 분자들이 변화되었을 때 생명 현상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가상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현재 교수님께서 밝혀내신 이 이론이 실제로 치료법에 적용돼서 인간의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계속 그것만 궁금해. 언제 되니? 난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잖아요. 난 시간이 없다고. 이것을 이제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 넘어서서 그쵸. 좀 막대한 자본과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기업에서 이 연구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 단계 인간에게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사야 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기업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K 어디다 바이오를 넘길 위해서. 건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 진짜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전에 저희가 우주편을 다룰 때도 이 과학이 IT 기술하고 만나면서 우주 산업이 발전했다고 들었듯이 예전에는 생물학 실험이라 그러면 이렇게 아이보리 타워에서 하얀 가운 입은 교수님들이 그냥 각자 이렇게 거기서 밤낮으로 실험하시고 그게 전부였는데 이게 IT 기술, 빅데이터랑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프론티어에 진입을 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1세기의 IT와 생명과학이 접목되어서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K-바이오가 전 세계 암을 다 치료해 주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10년 안에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인류가 가까운 미래에 암을 다스리고 노화를 정복하는 시대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꿈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그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왔던 그러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건강한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윤택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한 과학자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을 기원하겠습니다.